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자의 조인사입니다. 또 오랜만에 메인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화창하고 좋은 날씨입니다. 좋은 날씨입니다만은 겨울이기 때문에 좀 춥습니다. 요새 최저 온도가 이제 한 5도, 4도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난실도 이제 동면 관리를 위해서 좀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는 차광막을 설치를 하고 지금 난실 온도가 약 한 10도 내외 이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해가 더 중천에 오르면 한 2, 3도 정도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난실에 있다 보니까 계속 또 추운 바람에 선풍기가 막 돌아가고 좀 오싹오싹합니다. 이 겨울에 선풍기를 왜 트느냐, 날도 춥고 그런데 안 틀어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며칠 전에 이제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풍기를 돌리는 이유는 난실에 이제 강제 환기를 위해서 분 내부에 쌓여 있는 뿌리가 숨쉬고 내뱉은 일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강제 환기를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 그 다른 이유가 뭐냐면 난잎 자체가 이제 콩나물처럼 가만히 이렇게 자란 것을 놔두게 되면 아무래도 육질이 좀 경화되는데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계속 강제로도 바람으로 흔들어서 난잎을 흔들리게 해 줌으로써 잎욕 자체가 단단해지고 이제 튼튼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난초가 이제 신화가 자라는 성장기 때부터 계속해서 선풍기를 불어줌으로써 난잎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육질이 단단해지고 힘을 받는, 단단해지는, 육질이 강화되는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선풍기를 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그런 이제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굳이 왜 선풍기를 틀어주느냐, 밖에서 공기 잘 들어오고 난실 환기 팽팽 되는데. 근데 하여튼 분 내부에 일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 외에도 난잎을 경화시키는 작용이 있다. 이런 이제 이유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제가 오늘 급하게 또 촬영을 메인 스튜디오에 설치한 이유는 며칠 전에 어떤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생강근을 산채해 와가지고 몇 년을 키우면 꽃을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난초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력이 좋은 그 자생제에서 생강근이 아주 활성화돼서 크게 튼튼하게 신화를 이제 생강근을 올린 경우에는 생강근 한쪽짜리가 바로 꽃을 다는 경우도 있죠. 아마 그런 거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약한 목대가 가늘은 약한 개체를 가져왔을 때는 이 친구가 이제 또 벌브를 형성하는 과정, 그리고 또 신화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런 과정이 좀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작은 생강근에 같은 경우는 7년, 10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근이 발화했을 당시의 상태에 따라서 좌우될 수가 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단연간 이제 생강근을 체란해서 키워본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보통의 어떤 평균치적인 생강근을 길렀을 때 약 4년 내지 5년이 걸린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생강근이 튼튼한 상태에서 자란 신화들은 2년 3년 만에 꽃을 달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른 난실에서 가져온 난초 혹은 두 쪽, 세 쪽 돼서 꽃을 달았던 난들도 사실은 꽃을 확인하고 가져온 난들도 난실에서 적응 기간을 보통 한 2년 정도는 소요가 되더라고요. 2년 내지 3년 걸립니다. 물론 아주 세력이 강하고 또 꽃붙음이 좋은 난초들은 체란해온 난초가 그 해에 바로 꽃을 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이제 재색이나 화형을 내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통상적으로 한 2년 정도의 숙성 시간을 거쳐서 피었을 때 정상적인 화형과 색감이 나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어떤 생강근 상태, 이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커야 꽃을 달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단한 예제를 몇 개체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촬영을 해보고자 스튜디오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물을 보시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강근부터 체란해서 길렀던 평균적인 모델 한 친구를 일단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상작이죠. 상당히 좋습니다. 키가 일단은 뭐 한 17, 18cm 정도 되는 상작으로 잘 성장을 했고요. 지금 현재 입장수는 4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두화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입장수가 상작이 돼도 4장, 5장, 3장, 4장 정도 되는 난초는 기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제가 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 친구를 한 촉짜리였을 때 두화변화라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길렀던 난초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1년 길렀고요. 2년 길렀고요. 3년 길렀고 4년 길렀습니다. 내년에 5년 차에 들어가는데 이 친구가 꽃을 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지금 확신이 들질 않거든요. 그래서 5년을 꼬박 배양해서 아마 내년 여름에 못 달면 내후년 여름에는 이제 100% 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은, 그렇게 된다면 만 5년 하고도 6개월 정도를 기르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난초가 생강근이 비교적 크지 않은 좀 어린 친구였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재밌는 친구를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보시다시피 단엽변에 아주 뭐 잎도 6장으로 아주 성장이 바로 이제 발부도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제 내년 6월에는 무조건 꽃을 달 수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 친구 상태를 보겠습니다. 이 촉이 생강근 촉입니다. 한 촉짜리였죠. 이게 잎 자체가 후육질의 두화변화라 좋습니다. 자, 이 친구가 1년 기른 친구고 1년, 2년, 3년, 4년, 이제 5년을 길렀습니다. 5년 차 길러서 이제 아주 건강하게 받았죠. 그래서 이 친구도 5년을 꼬박 기른 후에 내년 6월에 꽃을 단다면 약 5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서 꽃을 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친구는 이제 지난해 좀 등장을 했던 친구죠. 잎 자체가, 이것은 제가 이제 산채를 한 것은 아니고 이 잎 2장짜리 이 친구가 까당까당해 너무 변이 좋아서 또 끝에 중배가 부르죠.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구입을 해서 길렀던 친구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이 친구 구입을 해서 1년, 2년, 3년, 4년, 자, 4년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우리는 벌브도 최상작으로 자랐고, 보시다시피 입장수도 6장에 아주 육구만달 잘 자랐습니다. 잎 자체도 이제 배불뚝이의 노수엽으로 아주 뭐 정말 동그란 꽃을 기대해도 좋을 만한 백봉년으로 아주 대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 제가 제 난실에서 아주 기대를 하는 몇 개 채 안 되는 친구 중에 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정말 기대가 되죠. 그래서 이 친구도 꼬박 4년 6개월을 길러서 꽃을 볼 것 같다. 약 한 5년 이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타는 친구 한 친구만 더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상당히 산채 때 잎이 4장짜리, 요 잎이 4장짜리 잎을 서반이 잘 들어서 소멸이 된 친구인데요. 완전히 소멸이 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잎도 이제 후육에 상당히 좋은 친구여서 상당히 벌브도 괜찮았죠.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제가 배양을 한지 1년, 2년, 3년을 길렀습니다. 3년을 길렀는데 최상작으로 발전을 했죠. 최상작으로 발전을 하면서 신화까지 또 가을 신화를 늦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내년에 잘하면 꽃을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3년 반, 약 한 4년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 친구만 더 소개를 해드릴까요?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친구들만 소개를 해드리니까, 야, 그러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세월에 대해서 좀 야속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급진적인 친구를 한 친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친구입니다. 지난해 제가 동영상에 촬영할 때 등장했던 그 친구입니다. 생강은 한 촉짜리거든요. 괴물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 당시에 입장 수가 8장. 생강은 한 쪽짜리가 입장수 8장에 신화를 작은 신화 하나 달고 있었던 친구를 지난해 11월에 제가 괴물 입변이라고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신화를 올해 한 촉을 쬐깐 했던 것을 요만큼밖에 못 키웠습니다. 이제 왜냐면 이 친구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키가 크지 않은 친구여서 두화변으로 완전히 이렇게 이제 작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가져다가 기른 친구인데요. 그러면서 꽃을 2대를 달았습니다. 궁금하긴 한데 좀 벗겨보고 싶지만 좀 벗겨볼까요? 저도 아직 본 적이 없는데 또 구독자분들이 너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거 또 찌부러졌을지도 모르거든요. 일단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자,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에이? 참 황당합니다. 저도 지금 벗기고 있습니다만은 벗기길 잘했네요. 이 친구가 지금 이 신화에서 다시 신화를 붙어가지고 꽂힌 줄 알고 여태까지 놔뒀었는데 와, 또 안 벗길 수가 없네요. 이거는 꽃이 맞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길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친구 또 그대로 둘 뻔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한 친구는 그래도 꽃을 달았네요. 그런데 지금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꽃이 좀 붉은 빛이 보이는 것 같죠? 이 친구가 이제 그 무늬가 잠깐 어슴푸레하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색화 반일 확률이 높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체란을 해와서 지난해 소개해드리면서 올 봄에도 이제 얼룩얼룩한 것이 바이러스일지도 모르고 또 색화 반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느낌이 뭐가 좀 붉으스름합니다. 좀 뭔가 색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세히 한번 더 볼까요? 좀 이상합니다. 여튼 이 친구는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덕택에 소개해드리기를 잘한 것 같고요. 이대로 두었다가 내년에 개화가 되면 다시 그 부분을 또 구독자 여러분께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난시에서 후레쉬를 제일 많이 받는 친구 같습니다. 잘 보셨을 걸로 믿습니다. 일단 제가 보여드린 것들은 제 나름대로 판단하에 평균적인 생강근을 체란했을 때, 평균적인 성장을 했을 때, 이때 평균치로 나타난 그런 정도의 성장률에 대한 가치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제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뭐 기르는 분들의 어떤 노력 또는 배양 기술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간은 더 단축될 수가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략적인 개념 정도만 이해를 해 주시고 생강근부터 기르었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뭐 난을 기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초반에 실수하는 경우가 급하게 마음을 먹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이제 어떤 그 아픈 경험을 많이 했죠. 제가 3번을 싹 죽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비료를 잘못 치든 또 뭐 농약을 잘못 치든 혹은 또 뭐 분촉을 잘못하든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지나고 나서 보니 모두 제 욕심에서 비롯된 과오였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도 절대 급하게 마음먹지 마시고 어차피 제가 살아가는 인생 과정 중에 반려식물이다. 나와 함께 삶을 영위하는 식물이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고 좀 더 여유 있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배양을 하시면서 난초를 키우고 꽃을 얻어낸다면 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튼 뭐 두서없이 촬영했던 점 저도 좀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촬영을 했는지. 구독자분들께서 얻어갈 거는 얻어가시고 또 아닌 것은 그냥 가만히 제 난실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